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 기자입니다. 요즘 연이어서 애틀랜타 공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밤사이에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원의 표결이 남아있고 또 오늘 밤이 지나면 2주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모든 관련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TSA의 예산은 포함됐으나 아이스나 CBP 등 일부 예산은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이제 미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의회가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오늘 밤까지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안에 하원 표결이 가능할지 혹여 추가 수정안이 없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원 표결이 극적으로 성사된다고 해도 그동안 밀린 급여를 실제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을 겪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직원들 중에서는 이 출퇴근 기름값을 아끼려고 공항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심지어는 혈액이나 혈장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목요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TSA 직원들에게 즉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비상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봄 여행철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도 수만 명의 이용객들이 공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비행기를 타셔야 하는 분들은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일찍 도착하셔야 문제없이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공항의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 요원들을 TSA 업무에 투입시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도움되는 모습은 아니었나 봅니다. 애틀랜타 공항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이민세관 단속국, 즉 아이스 요원들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TSA 요원들이 검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스 요원들에게 신분증 확인 등 일부 보안 업무까지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TSA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공항 안전에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타 공항에서 아이스 요원이 여행객을 체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공항에서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섞여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애틀랜타 공항이 정상화돼서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항도 말썽인데 항공권으로 장난질하는 사기꾼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한국 항공사를 사칭한 티켓팅 업체가 구글 검색에 노출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구매하도록 요구하며 수천 달러의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항공권을 발권해주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재구매를 유도해 가격을 크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한국행을 위해 에어프레미아 티켓을 구매한 후 출발 하루 전 항공사 온라인 체크인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1-86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번호로 연결된 상대방은 자신들이 항공사 고객센터라고 소개를 했고요.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새로 구매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새로 구매하게 된 항공권의 가격이 기존의 3배를 넘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추가 수수료까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새로 발권된 항공권의 주체가 별도의 티켓팅 업체임을 확인한 피해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항공사 공식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문의했는데요. 확인 결과 그동안 전화를 주고받았던 1-866 번호는 항공사와 무관한 사칭 번호였으며 피해자가 겪었던 온라인 체크인 문제 또한 추가적인 재구매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이미 결제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전화를 끊었고 항공사 역시 사칭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특정 항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에어프레미아와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까지 광범위하게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구글 검색으로 번호를 찾지 마시고요.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항공사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재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미 결제가 진행돼 버린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승인 거절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나깨나 사기 조심. 사기 조심 한 김에 하나 더 갑니다. 이번에는 가짜 우버 주의보입니다. 애틀랜타 주요 경기장 인근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리스트 파크를 찾는 팬들을 상대로 우버나 리프트 기사를 사칭하며 앱 외부의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차량 내부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직접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단 3km 이동에 $70를 청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금 폭탄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우버나 리프트 측은 모든 결제가 반드시 전용 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현금 계산하고 1센트짜리 동전 거슬러 받으면 이거 좀 갖고 있기도 그렇고 어디 보관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해 조지아주 의회까지 나섰습니다. 앞으로 조지아주에서는 현금 결제를 할 때 1센트 동전인 페니를 거슬러 받는 일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현금 거래 시 금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페니 생산 중단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로 끝자리가 1, 2, 6, 7센트인 거래는 내림 처리하고 3, 4, 8, 9센트는 올림하여 5센트 단위에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99센트짜리 물건을 사면 $1를 지불해야 하고요. 93센트짜리 물건을 사면 95센트를 내야 합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었고 시행이 되면 페니 동전 유통 비용을 줄이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 내려, 3, 4 올려, 6, 7 내려, 8, 9 올려. 이번 주 토요일은 평소와 다르게 차가 많이 막히고 혼잡한 구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다시 한번 노 킹스 시위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국정 운영 방식에 항의하기 위한 이번 집회는 벌써 세 번째이고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 애틀랜타에서도 수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발생한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시위는 오전 10시 애틀랜타 시내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주 청사까지 거리 행진으로 이어지며 귀네 카운티의 로렌스빌과 수완리 등 외곽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됩니다. 시위로 인해 주요 도로의 혼잡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도 없이 비어있어야 할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전원이 꺼진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호러일까요? 코미디일까요?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 숨어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 빈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도중 전원이 꺼진 냉장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디캠 영상에는 냉장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이 발견되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겁이 나서 숨었다고 진술했지만 가택 침입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즉시 기소됐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열었기 때문에 코미디로 끝났지 만약에 일반 사람이 열었으면 상황이 우습게 끝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방금 전에 경찰 바디캠 영상 보셨는데요. 이런 바디캠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공공의 알 권리로 맞서고 있고요. 조지아주에서 경찰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 등 법 집행 기록의 대중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자극적인 사망 직전 영상 등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정안에는 인증된 언론인에 한해 접근권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대치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향후 하원 전체 표결 과정에서 언론 예외 범위와 유가족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가해다. 공공의 알 권리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아주에서는 마리화나, 즉 대마초가 불법이죠. 하지만 의료용에 한해서는 이러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THC 함량 5% 제한을 없애고 증기와 건조 제품 판매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조지아는 기존의 저농도 오일 중심에서 벗어나 마리화나를 활용한 실질적인 의료 프로그램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흡수 속도가 빠른 흡입형 제품이 허용되면서 난치성 통증이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방 대상에 루푸스 환자가 새롭게 추가된 가운데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중독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의료계는 철저히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관련 환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지아에도 벚꽃 축제 있습니다. 밴드 공연도 보면서 미국 스타일로 봄맞이 하실 분들 이번 주말에 브룩헤이븐 블랙번 파크로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말 블랙번 파크에서 개최되는 2026 브룩헤이븐 벚꽃 축제에 전체 아티스트 라인업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특히 인기 밴드인 The Head and the Heart, 맥스 맥나운 등이 출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블랙번 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입장료가 전혀 없는 무료 행사입니다. 방문객들은 음악 공연 외에도 아티스트 마켓, 어린이 놀이공간,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 그리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이상무가 간다의 먹방 시리즈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무가 간다 유명하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뜨지? 하시는 분들 구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자, 애틀랜타의 다양한 소식 전하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애틀랜타 이상무